자,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간밤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요. 특히 지수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왜 혼조세였냐면 또 트럼프의 입으로부터 시장이 또 흔들린 건데, 자, 2주 뒤에 경주에서 에이펙 행사가 있죠. 그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서 많은 것을 논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이 나스닥 기술주, 테크주들이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낙폭을 조금 키운 건데요. 사실 증시에 피로감이 있습니다. 지수가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죠.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피로감 신호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와 이 롱 온리, 그러니까 롱, 숏은 전혀 안 보는 롱 온리 전략의 주식 익스포저는요, 지난 1년 중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즉, 리스크는 줄였지만 포지션은 여전히 과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롱 펀드, 이런 익스포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좀 건강하고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조정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매크로 상황은 이런데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3일 새벽 6시 30분부터 이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좋은 기업은 매크로 환경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11월 6일에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닝콜이라든지 혹은 이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라든지 FSD에 대한 청사진을 일론 머스크의 입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낙폭과 하락은 기회다, 이걸 좀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정말로 여기서 크게 갈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왔습니다. 뭐 누구는 차트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쌍봉이죠, 쌍봉. 그래서 쌍봉 패턴, 쌍봉 맞고 하락, 이렇게 좀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려를 하는 차트 플레이어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차트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는 테슬라 본연의 재료, 모멘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데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까지 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세력들의 포지션을 조금 살펴보자면, 테슬라 본주 가격을, 이 옵션을 통해서 세력들이 이 테슬라 본주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세력들의 포지션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월, 화, 수요일 오늘 본장 열리기 전인데요. 자, 지금 내일 이 새벽에 있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옵션 가격이 다시 세팅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420달러의 풋옵션, 지지선이 지금 잡혀 있고요. 450달러의 콜 물량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할 실적 여부에 따라서 이 아래로 위로 강하게 뚫을지 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 컨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450달러 뚫고 강하게 뚫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옵션 가격 구조상 450달러를 뚫고 안착하게 되면 그 위까지 스퀴즈 현상이
급등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실적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노이즈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상으로도 쌍봉. 일전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488불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거의 그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힘을 더 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도 자, 어떤 노이즈가 끼어 있는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가 테슬라의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미국 증시 혼조로 마감을 했고 빅테크 실적 시즌은 이 개막을 했다. 자, 제가 오랜만에 한국 기사를 좀 들고 왔죠. 지금 빅테크 실적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무튼 모두가 테슬라의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좋은 실적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EPS가 얼마가 나온다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월가의 컨센서스는 EPS 0.5달러 수준이에요. 자, EPS가 왜 중요하냐면 기업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 보여도 EPS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 실제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EPS가 얼마나 어떻게 나오느냐일 것 같은데요. 우선 기관들의 EPS 평균 컨센은 0.5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0.5달러 컨센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컨센이 부합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 조금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지금 EPS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일단 첫 번째, 인도량 자체는 많았지만 그로스 마진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분기 재고에 포함된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비 때문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부분인데요. 테슬라 에너지 부분 돈 잘 벌죠. 돈 잘 벌고 설치량 같은 경우 신기록이지만 마진이 생각보다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4월 대중국 관세 효과로 인해서 기존 원재료가 소진되는 대략 3분기 중반부터는 원재료의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크레딧 매출의 감소. 제가 어제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크레딧 매출의 감소를 이유로 들 수가 있는데 3분기는 미국 보조금 이슈로 테슬라 외 업체들도 전기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출 마진은 이 크레딧 매출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과거에 테슬라가 다 쓸어가던 그런 시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이 신사업 비용 증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R&D죠, R&D. 자, 올해 역시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가하는 연구개발비, 그리고 로보택시 지역별 활성화 등으로 인한 인력 채용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EPS가 생각보다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같은 이유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EPS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가 베스트 케이스라든지 월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지금 미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이렇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인가?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지금 오히려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얘기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테슬라의 실적 평가는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가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달라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인도량이라든지 이 수익성만으로
이 테슬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졌고 이제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능력이 테슬라의 핵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차량 인도량이라든지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같은 전통적인 수치가 투자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수치만으로 테슬라의 미래가 충분히 평가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월가의 애널리스트 짐 먼스터도 이와 같은 흐름을 지적하면서 내년에 오히려 수치가 내려가더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핵심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기존에 얼마 전에 마스터 플랜 4 발표했죠. 기존 차량 판매 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FSD라든지 로보택시 같은 미래 사업을 강조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통적인 지표의 의미가 약해졌나?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차량 인도량이 곧 성장이라는 공식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많이 팔기만 해서는 기업 가치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강조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은요. 데이터, 소프트웨어, 서비스 수익 모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를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차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또 사용자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단기 수치보다는 이 기업이 향후 얼마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짐 먼스터도 말했듯이 왜 자율주행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냐? 테슬라는 현재 FSD, 이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좀 집중하고 있고 이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및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이지만 로보택시 서비스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 월가의 애널들도요, 이 변화에 주목하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 분기 판매보다 오히려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되느냐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월가의 애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단순히 차량을 많이 파는 기업이라면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원가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라면 차량 판매 외에 구독 모델, 서비스 수익,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새로운 수익원이 생깁니다. 따라서 테슬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결국 정리하면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판단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월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자율주행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냐, 테슬라가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런 걸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새로 매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월가, 솔직히 내부로부터의 변화죠. 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여러분들 역시 투자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단순히 실적 하락만으로 테슬라의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기술 전환 중인 테슬라 같은 기업이라면 일시적인 부진은 미래 성장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아직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이 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지만요. 그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고 시장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물론 중요하죠. 판매량이라든지 마진율 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FSD 구독 방식 확대라든지 로보택시 상용화 진전이라든지 플랫폼 사업화 가능성이라든지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한 테슬라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실 때 내년 실적이 조금 낮아도 괜찮다. 이런 발언이요.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투자 전략의 변화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내부로부터, 월가로부터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단순히 넘길 게 아니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 차량 판매라든지 뭐 수익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테슬라의 점유율 표인데요. 여전히 미국 전기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2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면요. 여러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독주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의 48.5%를 차지를 했고요. 이는 2위 브랜드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수치로서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점유율은요, 이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테슬라의 브랜드 충성도와 생산 능력은 압도적이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한 회사의 판매량이 경쟁사 4곳의 합보다 많다는 것은 단순한 시장 우위가 아니라 전기차 이꼴 테슬라라는 인식이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단순히 전기차만 할 뿐이지만, 자, 테슬라의 FSD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시 테슬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된다면 이미 절반을 장악한 시장에서 테슬라는 다시 한번 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업체들이 뭐 이런 쉐보레라든지 BMW, 포드 뭐 빠르게 좀 추격하고는 있지만요. 테슬라는 여전히 한 발 앞서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현재 고점 부근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연말로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이번에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테슬라 관련해서 판단이 좀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지금 기회라고 했을 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같이 공유받아 보고 싶다거나 제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향후 목표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것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좀 넣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옵션 기반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이 옵션 기반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타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정보에 대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뭐 어차피 무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치가 없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좀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이 많아요. 미국은 자료 거의 99% 유료입니다. 그리고 엄청 비싸요. 이런 것들 최신 자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저작권 이슈 때문에 못 띄워놨다 뿐이지 좀 알려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이 설명드렸는데 이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여러분들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이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하면서 계속 수량을 늘려갈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에서 수익이 나서
테슬라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무튼 이런 종목들,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로 구조적인 성장으로 가는 종목들인데 뭐 예를 들면 제2의 엔비디아, 제2의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자, 내 계좌 템베거가 이런 데서 이런 종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미장은요, 템베거 한국장, 국장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끌고 가시면서 내 계좌를 정말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테슬라 보시면서 같이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활용하셔서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적 발표 하루 남았습니다. 자,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을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